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70강 커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커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케이스 규격 및 원단면도, 확대도, 카운터 보호, 해칭 등에 대한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 치수, 일반 끼워 맞춤 공차, 각각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드 단축키를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캐드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신 이런 내용들 등등을 사용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내용 보시면 좀 몇 가지 중에 여기 두 가지 정도 보면 이제 주소 내용 반드시 확인해서 부품을 정확하게 제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대도 제도할 때는 원이나 타원으로 그 영역을 좀 감싸서 영역을 잡을 거고 스케일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치수도 아마 2배로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도면 파일 등의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스토리 URL 제공해 놓을게요.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 보시는 도면이고 오른쪽은 도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CAD 파일로 왼쪽에 보시는 CAD 도면은 요거는 PDF 파일로 제공할 겁니다. 표제란하고 부품란 보니까 커버 부품이고 그레이 캐스트니까 회주 처리 250 최저 인장 강도 수량 1개 그 다음에 척도는 1대1로 그려졌고 각 부분 삼각법으로 그려졌네요. 주소 내용 보니까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다이가 아마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C1, R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못다이는 C0.2가 있습니다. 우리가 CAD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1번만 요 도면상에 적용시키고요. 2번은 이렇게 적용시키고 실제로는 가공상에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1번 적용하겠습니다.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다기는 C1, 못깎기는 R3로 하겠습니다. 형상은 요겁니다. 커버 부품이고요. 이것도 뭐 어려운 도면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닫고 요 도면이 보시면 보신 것처럼 원단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디테일 A라고 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확대 2배로 그러니까 그냥 확대한 거죠. 부분적으로 확대한 건데 확대도가 한 2배짜리 확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치수들은 여기 있는 치수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걸 확대시킬 건데 그럼 치수도 2배로 커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카운터 보호 구멍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카운터 보호 구멍인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카운터 보호 구멍이 개수가 보이는 건 딱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4-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멍이 4개로 보시면 돼요. 4개라고 한 숫자는 지름이 작은 쪽에다가만 표현하고요. 지름 큰 쪽에다가는 4라는 숫자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4 적고 또 여기다가도 4 적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그걸 안 적어 여기는 지름 큰 쪽은 안 적어도 되고요. 지름 작은 쪽에다가만 개수 적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원단면 혹은 전단면으로 그려진 도면이죠.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이네요. 예, 완벽한 대칭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뺄게요. 기하 공차는 나중에 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빼놓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부분 조금만 이제 수정할게요. 도면 더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도면 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게 치수가 여기네. 저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선을 여기에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네, 그거 그릴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요. 그리고 껍데기 먼저 외경 혹은 외측 먼저 그린 다음에 내경 쪽 들어가서 그릴 거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X라인 이용해가지고 콩 찍고 수평 수직 걷습니다. 여기 원점은 제가 어디라고요? 예, 전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됐죠? 자, 외경부터 먼저 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외경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67의 절반이다. 그죠? 옵셋으로 67 나누기 2로 해서 수평을 위로 올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지금 보니까 두께는 따로 없지만 여기 14 전체에 5mm가 뒤로 간 여기 단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옵셋으로 14로 먼저 저 바깥쪽으로 빼주고 엔터 5mm로 뒤로 하나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차 있는 여기 부분의 지름은 4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40 나누기 2 주시고 수평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 조금만 정리할게요. TR 엔터로 일단은 선 2개 정리하시고 엔터, 요거 끊어주시고 엔터 요거 선택하셔서 요거 바깥쪽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까지 지금 뭐 제가 그냥 바로 순식간에 해버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 과정은 실무 과정입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지만 여러분 혹시 이 도면을 보고 처음 그리시는 분, CAD 연습하시는 분은 이 도면이 별로 안 어울릴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좌표부터 가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2D, 오토캐드 2D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여기 1에서 50강까지 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좀 마스터 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오기가 되게 쉬워요. 우선 이 2D부터 먼저 강의 들으시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제가 이거 명령어 설명하거나 이런 거 설명 안 하거든요.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하고 그게 설명하지, 이 클릭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 명령은 어떻게 동작하고 그 동작에 대한 설명, 기능적인 설명을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실무 강의에서는 바로바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양해 바라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껍데기 그렸고, 그죠? 됐죠? 그러면 껍데기는 사실 이게 끝난 거네요. 끝났네요. 껍데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선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우선은 껍데기가 여기는 선 빼도 되겠죠. 껍데기 상으로 이것도 빼고, 껍데기 기준에 이것도 빼주시면 껍데기가 다 그려진 거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제가 이거 최초에 그린 얘는 제가 트리밍 안 한 게 혹시 이 선 가지고 또 어디 써먹을 일이 있을지 싶어서 이거는 아직 제가 선을 정리 안 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껍데기, 제가 말하는 껍데기는 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껍데기를 우리가 완성한 거예요. 이미. 됐죠? 자, 근데 여기 보면 필렛이 있고 여기 못따기가 보입니까? 아까 우리 도면 중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하고 못깎기는 C1, R3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마침 나와요. 여기 보면 R 값이 위아래로 있긴 한데, 값은 없고 아래 형상은 있는데 지시값이 없죠. 이런 부분들은 다 R3로 간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이 내경 쪽에도 사실 그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도 R3고요. 그 다음에 C 못따기 부분이 여기도 C는 있는데 못따기 값이 없죠. 네, 여기는 C1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도 C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확대도 A 쪽에 가보니까 여기는 각도가 있네요. 30도라고. 이건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R3 부분이 두 군데고 C1 부분 여기 한 군데로 눈에 보입니다. 이걸 정리가 됐다면 떡 지나가죠. 자, 이제 내경 쪽 한번 그려봅시죠. 32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옵셋에 32 나누기 2로 해서 수평을 위로 가고, 자, 요거 깊이는 앞서 없지만 디테일 A 쪽에, 즉 확대도 A 쪽 가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요.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옵셋으로 8.3mm를 여기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값이 보이는데 R 바로 넣어 주시죠. F 엔터, R 엔터 0.5로 요거 하나 넣어 주시죠. 자, 그리고 여기는 0.8mm 안으로 들어갔다가 30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그림 어떻게 그릴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꺾인 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꺾인 선을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요? 캐드에서 작업 순서는 30도 각도는 먼저 줄 수가 없죠. 맞아요. 여기 0.8mm에 대한 여기 교차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을 옵셋으로 0.8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선을 옵셋으로 0.8. 지금 하는 설명은 어떤 거냐면 캐드로 이 도면을 어떻게 구현할까, 그릴까에 대한 좀 실무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고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어떻게 똑같이 그려낼까를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옵셋으로 0.8이라고 숫자를 주고요. 수직으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 포인트가 생기죠. 사실 캐드라고 하는 그 작업을 보면, 사실 캐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써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도면 그리는 거요. 근데 사실 손제도로 해서 손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쉽게. 이게 손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거나 정밀하거나 좀 더 도면다운 건 사실 캐드에서 그린 게 더 도면다운 거죠. 좀 깨끗하니까요. 자, 그리고 캐드에서 어떤 기능을, 내가 여기 어떤 선을 그리려고 한다면 이 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먼저 한번 알아야 돼요. 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먼저 필요해요. 그 포인트는 그냥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여기 포인트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끝점하고 중간점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지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선이나 포인트를 여기다가 한 이미지적으로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놓고 여기 교차점을 지정하면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0.8mm를 나는 넣어줬다는 소리는 여기에 교차점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요 교차점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30도 꺾어지는 선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캐드에 대한 실무예요, 사실은. 기계 제도에 대한 실무라기보다도 캐드에 대한 실무이긴 하겠다, 그죠? 아무튼요. 자,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 이용해서요. 각도 A라고 주고 마이너스 30도로 해야지 머리를 눕히는 선이 나옵니다. 요 30도를 물고 요 선이 어디 교차점 되면 됩니까? 여기 콩 찍어주시면 돼요.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요. 요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경계 잡으시고 요거 지워주시면 이쪽의 형상은 다 끝납니다. 자, 들 끝났죠? 요거까지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끝난 거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부 한쪽은 형성이 됐고요. 자, 이쪽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는 입구가 32파이가 있고 18파이가 있어요. 옵셋으로 32 나누기를 2를 해서 일단 요거 하나 뽑아 올리고, 엔터 18에 나누기 2를 해서 또 하나 뽑아 올리고, 자, 옵셋으로 3mm를 여기 수직선 안으로 집어넣고요. 자, 필렛을 먼저 줘버리죠. 얘는 요거 먼저 주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양쪽 잡아서 요렇게 끊어주고, 얘는 R3은 아마 그냥 선일 거니까 이건 이래저래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32하고 여기 32는 똑같은 값이니까 같은 선상에 오는 게 맞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도면해도 그렇게 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형상이
홍타는 네, 잡힌 것 같고요. 해칭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 구멍을 무슨 구멍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카운터 보어 혹은 카운터 구멍이죠? 카운터 보어라고 부릅시다. 여기는 볼트의 몸통이 지나갈 거고, 그 다음 볼트의 머리 부분이 여기 안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박힐 거예요. 박힌다는 표현은 그렇고 숨겨질 거예요, 볼트 머리가. 커버 밑쪽으로, 지하 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줘요. 52파이라고 하는 PCD가 하나 보입니다. 옵셋에 52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올리고요. 얘는 결국 어떤 선입니까? 여기 중심선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옵셋으로 위쪽이 8파이니까 8 나누기 2로 해서 요거 위로 하나 보내고 엔터 45 나누기 20으로 하겠습니다. 4.5 나누기 2가 옵셋에서 나누기 소수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10을 곱해서 45 나누기 20으로 해주고 엔터, 수평을 또 위로 하나 보내고요. 키피는 4.6mm라고 되어 있네요. 옵셋에 4.6이라고 주고 얘를 안쪽으로 하나 콩 박아 놓죠. 됐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지우고, 또 트림으로 경계 지우고, 이렇게 경계 지워주시면 카운터보이 한쪽이 완성됐고, 요거 두 개 선을 밀어 해가지고 여기 중심 기준으로 밑에도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선 정리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중심선이어야 되니까 요거 브레이크 명령으로 살짝 끊어 놓고 좀 도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죠. 자,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여기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해서 필렛값 하나 주고요. 쭉 타고, 이거 못따기 필요하죠? 챔퍼, D 엔터, 1 엔터 주시고 챔퍼 마저 주시죠. 됐죠? 컨트롤 S로 저장. 사실 여기 C 못따기가 여기 요거 확대 좀 해서 C 못따기가 여기 있으면 사실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C 못따기라면. 근데 여기는 얘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단면 쳤거든요. 단면 쳤다는 소리는 내부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형상에서는 여기 선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굳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숨은 선이 들어가야 돼요. 요 단면 뒷부분에 있는. 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단면에는 숨은 선 좀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자, 그럼 R 값 들어갔고, 여기 컨트롤 보호에 그 다음에 여기 30도 꺾어줬고, 여기 만들어줬고, 여기 C1 줬고요. 자, 그럼 요거 중심선으로 좀 바꿔놓고요. 레이어에서. 자, 그 다음에 해칭 들어가죠. H라고 합니다. 해칭. 안시 31번을 쓰고 45도를 기울어진 게 아마 0도일 거예요. 기본값. 45도를 기울어진 선 그릴 거고, 각도는 제로가 돼 있죠. 근데 클릭을 해보면 각도가 45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시 31번이라고 하는 패턴 자체는 45도로 선이 꺾인 게 이제 0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ESC로 빠져나오세요. 이거 위쪽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밑에 다 완성하고 해칭해야 됩니다. 네, 그쵸? 우리가 한 번 좀 앞섰어요.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끝났죠? 그럼 요만큼 드래그 잡고 밀어 MI 엔터 치시고요. 여기 교차점 혹은 중간점 이으시고 여기 각각 이어주시면 밑에도 그려집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또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또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뒤에도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도 경계 잡아주시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중심선일 거니까 요만큼 당겨내고, 요만큼 당겨내고 지우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웨치 풀업 MA 엔터 치시고 여기에 있는 중심선의 성격을 원본 복사하고 요거 4분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커버의 온단면 혹은 전단면 부분이죠. 원래 이거 지금 파이 기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혹은 뭐 연습하실 때 2D 도면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뭐 중요하긴 합니다. 이 CAD 상에선. 근데 이제 기계 제도나 혹은 또 지금 실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3D도 하고, 그 다음에 또 3D에서 또 2D도 하고, 2D에서 3D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어쨌든 도면을 여러분들 보면 이게 머릿속에 3차원으로 형상 이미지가 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건 사실 2차원이라서 이게 네모 반듯한 건지 아니면 길다란 건지 아니면 그냥 원의 구슬 형태인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도면상에서는 파이가 들어갔다면 최소한 얘는 원통인 형태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사실 도면 해독에 관한 영역이에요. 해석. 그래서 해독을 되게 좀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해독만 공부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CAD나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나 NX나 마스터캠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해독을 겸하면서 도면을 그려내거나 뭐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해독만 공부하시는 건 재미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제 수업은 항상 해독을 겸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생각합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이거 3차원 형상 그려져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해칭 넣도록 하죠. H 엔터 치고, 해칭은 안시 31번이었고 얘하고 여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죠. 구멍 뚫린 구멍이에요. 요거대로 이 뚫린 구멍에 사실 축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또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치 닫아주시면 이제 온단면 혹은 전단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저장해주고.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엘립스 타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뺀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요거 좀 작업하고 이제 치수 넣도록 할 겁니다. 확대도 만들고 치수 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엘립스라고 하는 명령을 쓸 겁니다. 타원이죠. 엔터콩 찍고, 자, 여기 바깥쪽에서 클릭 한번 하고, 또 여기 바깥쪽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엘립스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요. 자, 감싸 있는 이 부분은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제 어떤 부분을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은 다 가는 시선, 파단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가는 시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기호가 A가 들어가는 건 텍스트 이용해서 T 엔터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로 잡고 대문자 A를 폰트 3.5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 A라고 주고 드래그해서 폰트는 3.5라고 주고 레이어는 외형선이 아니라 요거 일반 주소로 바꿔주시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무브 기능 조금 이용하셔서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대도로 가져오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카피할 거예요. CO 엔터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로 다 잡아요. 걸쳐지는 거 다 잡히겠죠? 괜찮습니다. 엔터 콩 치고 콩 찍어서 이거 데리고 옵니다. 전체적으로. 데리고 오고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해칭까지도 지울 수 있어요. 밑에도 아마 위아래로 해칭 남아있을 텐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간혹 있잖아요. 해칭을 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걸 해칭을 분해해가지고 다 지우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트리밍상에서도 다 해칭이 이 선에 안 걸려있어도 다 트리밍이 돼요. 그럼 다 트리밍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얘는 굳이 분해, X엔터 쳐가지고 분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잘 안 해요. 자, 이거 스케일로 2배 키우겠습니다. SC 엔터라고 하고요. 스케일 엔터, 영역 잡고 엔터, 아무데나, 드레스, SC 엔터, 영역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이거 몇 배요? 2배니까 2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2배로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2배는 이 그림이 2배로 커졌다는 소리예요. 커졌죠? 이게 커지면 각도는 사실 커지지 않아요. 각도는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도는 안 커지는데 이렇게 꺾여있는 R이나 이 사이의 간격들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예, 엄청 커져 있을 겁니다. 엄청 2배로 커져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바꾸기로 하고, 자, 일단 A라고 하는 거 카피 하셔서요. 내려서 여기 디테일 A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라서요. 더블 클릭하시고 커서 앞으로 당겨 놓고요. 방향키로 디테일 대문자로 저는 쓸 거고요. 그다음 하이픈 A.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영역이 늘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스케일 2대 1이라고 2배 키웠다고 저기 이렇게 좀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들어가셔서 중간 중심으로 해놓으시면 형상에 중간 중심을 놓을 수 있어요.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조금 당겨놓고 요 A는 지워도 되겠죠. 자, 요거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겨놓고 이제 치수를 주면서 선을 정리하고 공차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수 주는 거 여기 한번 와보시죠. 치수. 자, 볼게요. 지름 치수입니다. 요거 대칭 치수죠.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인 형태의 대칭 치수. 요거는 한편으로 요쪽 면 기준으로 54 늘어났으니까 이건 기준 치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있는 방식이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D에다 엔터 치시고요. 여기 내경 쪽 하나 찍고 요거 하나 찍어서 요거 18mm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 말하는 문자의 세 개는 요 영역이에요. 치수선하고 여기 외경 쪽의 사이에 문자가 3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치수부터는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한 개가 당 한 4mm라서 첫 치수는 12에서 한 15mm 정도 띄우면 되고요. 외형선에서 두 번째 치수부터는 그 앞에 있는 치수하고 사이를 한 8에서 12mm 정도 띄우시면 돼요. 그 기준을 문자로 하게 되면 좀 편해서 문자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D에다 엔터 치고 여기 꽁 찍고 여기 꽁 찍어서 이거는 32파이죠. 문자가 하나, 2개 들어가는 간격. 엔터 치고 C 못하기 윗부분 찍어서 이거는 40파이였죠? 문자 두 가지 가는 간격. 자, 그 다음에 PCD 원의 중심과 중심을 찍어서 이게 아까 52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67이었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얘가 이제 67이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간격을 만들어주면 되고 파이 기호는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요거 깊이값 요거 3mm라고 써있고요. 3이라고 주시면 되고 요거 위치는 안으로 하나 넣어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에다 엔터 치시고 여기 지름이다 그죠? 요거 찍어서 요거 찍고 요거 32파이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간격 됐고, 자, 카운터보호 쪽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화살표 지시선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적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요게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지시선 뽑는 것보다 요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자, DLI 엔터 치시고 요 안쪽부터 이거 지름 찍어서 같은 선상에 하나 내비두고 또 콩 찍어서 이거 찍어서 얘도 같은 선상에 이렇게 하나 콩 찍어주고. 근데 얘는 같은 선상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약간 뭐랄까요,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안쪽에 좀 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뒤로 조금 더 빼든가요. 요거하고 요거가 안 겹치면, 한 선상에만 안 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이 이제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셨죠? 도면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그릴까,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때도 한 요 정도로 당겨놓고, 얘는 요 치수는 왼쪽으로 좀 밀어놓죠. 이 정도. 자, 하단 부분에 5mm는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까지가 5mm입니다. 자, 근데 이거 5mm 치수 줄 때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여기를 찍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를 찍으세요. 여기를 찍고 치수를 당기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수선 여기에 먼저 틈새가 없죠. 얘는 이렇게 어떤 틈새를 가지면서 좀 정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선이 붙어버리니까 오히려 여기가 조금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수들은 여기를 찍고 수평 치수를 찍을 땐 거기 수평 끝나는 지점을 찍어서 수평선을 좀 당겨 주십시오.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문자 두 개를 가는, 세 개를 가는 간격. 자, 그 다음에 여기 알 찍고 여기 끝틈을 찍어서 요거 한 34mm 요거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C로 저장해주고. 자, 우측에 요걸 또 치수 한번 넣도록 하죠. 자, 밑에 요거는 32파이는 밑에 지금 치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DLI 엔터 치시고 여기 하나 콩 찍고 여기 언저리 하나 콩 찍어서 2mm 선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DAN이라고 각도 주시고 얘 찍고 얘 찍어서 각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얘를 조금만 더 뺄게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자, 여기하고 여기 찍는 건 좋은데 이게 0.8이 아니라 1.6이 나와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두 배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각도는 두 배로 안 커요. 왜냐면 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각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치수만 이렇게 늘어나요, 두 개로. 왜냐면 두 배로 키웠기 때문에. 문자 요거, 치수 요거 하나 주고, 치수를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찍고, 치수 하나 주면 이게 또 다 두 배로 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줄일 수 있습니다. 됐고. 심지어 R 값도 커져 있을까요? 아닌 거 있을까요? 네, 커져 있습니다. 요까지. 치수 요 3개 정도가 지금 두 배로 커진 상태죠. 자, 걔를 두 배 커진 걸 다시 0.5배로 낮추려면 특성창 CH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치수가 이거 하고 얘죠. 세 가지만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왼쪽에 여기 1차 단위 문자라고 있을 거예요. 마우스 스크롤바를 좀 내려다 보면 1차 단위 문자에 선형치수 축척이라고 있어요. 요거 1인데 요거 드래그 돼서 0.5로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 배율이 0.5로 다 낮춰져요. 우리가 필요한 치수는 얘들이죠. 8.3, 0.8, R 0.5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2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일단 더블 클릭해서요. 요건 앞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C로 파이 하나 넣어주고 뒤에 치수를 지워버리십시오. 32에 얘는 귀찮아 번거롭기 때문에 요거 바로 끼워 맞춤 바로 넣어줄게요. 찍어주고 얘는 분해하겠습니다. X엔터로 분해하고 요만큼을 지워주시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되셨습니까? 됐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컨트롤 C로 저장해주면 형태가 이렇게 됐고, 이거 2대2가 아니라 2대1입니다. 두 배로 키운 거는 2대1이에요. 실물은 1이지만 도면에서는 2로 키웠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파이 기호를 넣을 텐데, 아까 이거 파이 기호 요거 만들 때,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요거 %C로 만들었죠? 근데 요게 MA 엔터로 해서 이걸 원본 복사하고 이게 사본이 파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매치 프롭이라고 기능은 서식을 복사하는 기능인데 얘는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안 해요. 자, 어쨌든 얘는 하나 67을 선택하셔서 특성창 CH로 들어가서요. 1차 단위 문자의 치수 머릿말 찾아갈 겁니다. 마우스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면 1차 단위 문자의 치수 머릿말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C를 줄 거예요. 그 다음 엔터 치면 여기 파이 기호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 다음 MA 엔터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이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로 다 잡아 넣으면 다 파일 그 기호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까지 넣어야 돼요. ESC로 빠져나오고. 되셨죠? 그럼 파일 기호도 이상이 없이 다 들어갔네요. 이상 없죠? 파일 기호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공차 끼워 맞춤을 하고 일반 공차 요거 넣기 전에 나머지 것들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4- 개수 4-1이라고 4-이라고 주시면 4-니까 4개겠죠? 파일 들어갔고 됐고 여기도 이상 없고 컨트롤에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끼워 맞춤 일반 공차인데 일반 공차 끼워 맞춤부터 먼저 넣죠. 32파이에 대문자 H8이네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 커서를 뒤로 보내고 방향키로 대문자 H8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고, 자, 그 다음에 또 공차가 여기 소문자 H6 보이죠? 어딘가에 끼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소문자 H6입니다. 커서 뒤로 보내고 소문자 H6. 다음에 문서 편집 닫고. 여기도 하나 더 똑같은 건데 하나 더 져 있다 그죠? 우리 최초에 넣고 왔으니까요. ESC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윗공차가 제로고 아래 공차는 마이너스 100분의 2예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마우스 커서 뒤로 보내고요. 이거 좀 확대 좀 해서 보죠. 0. 그 다음 윗꺽쇠는 쉬프트 키 누르고 숫자 6번입니다. 여기 윗꺽쇠 마이너스 0.02. 반드시 스페이스바.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커서 앞에 놓고 스페이스바 확인 눌러주시고 문서 편집 기능 닫으시면 이렇게 되는데 얘 위치는 클릭하셔서 중간에서 이거 뒤쪽으로 좀 당겨내겠습니다. 네, 컨트롤 저장하고요. 여기 공차가 이게 하나가 다네요.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네, 일반 공차는 이거 하나가 다였네요. 그럼 치수적으로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요. 잠깐만, 이게 문자가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서 폰트가 이게 3.5 돼 있었는데 이거 5대인 것 같았거든요. 느낌 7이군요. 엄청 크네요. 드래그해서 이거 3.5로 만들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됐죠?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3.5가 안 맞는데 이거 지금 문자 크기가 3.5인데 얘보다 왜 이렇게 커 보이죠? 자, 맞죠? 얘도 3.5일 것 같긴 한데 3.5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작아 보입니까? 제 착신가요? 3.5가 맞는지 한번 보죠. 맞죠? 예, 3.5 맞아요. 무브 기능 이용해서 이거 약간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착시 현상이었네요. 자, 그리고 이거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만 밑으로 왼쪽으로 잠깐 붙여 놓을까요? 이렇게 붙이면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겠죠, 도면에. 자, 그래놓고 여기 보도록 하죠. 컨트롤 써 저장하고. 자, 그러면 치수하고 이렇게 기타 다른 것들 빠진 거, 빠뜨린 거, 누락된 거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다 들어갔고, A, 깊이 3. 그 다음에 H8 들어갔고, 5에 여기는 일반 공차 들어갔고, 여기 다 파이 들어갔고, 여기는 끼워 맞춤 들어갔고, 이상 없고, 확대도 부분 A고, 스케일 2배로 키웠고요. 들어갔고 0.8, 8.3이고 R 0.5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작업이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그죠? 예, 도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컨트롤 S 해가지고 도면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70강 커버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초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케이스 규격하고 온단면도 확대도 있었고, 카운터보어도 우리가 제도했고, 해칭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치수 일반 및 끼워 맞춤 공차 각각 설명드렸고요. 예. 뭐 특이사항은 아까 주소 내용 꼭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도해야 되는 거고, 확대도 할 때 그 어떤 영역 잡을 때 원이나 타원이 저는 타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먼저 잡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스케일로 좀 키워오고 그 다음에 치수를 넣고, 치수 넣을 때도 치수가 2배 커졌을 거니까 이것도 치수 축적을 좀 낮춰가지고 정치수로 맞추고. 근데 꼭 그 특성차 안 들어가고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숫자를 그냥 지우고 다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시간의 뭐 관계상 만약에 자기 시험이 좀 급하다 그러면 자기 시험 시간 동안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그냥 수정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